자, 오늘은 시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 시장이라는 게 어떤 보이는 시장도 있고 안 보이는 시장도 있죠. 근데 보이는 시장이라는 것은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뭐 그런 시장이 보이는 시장이고, 안 보이는 시장도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증권 시장, 뭐 자본 시장 이런 건 뭐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보면,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바로 시장인 거예요. 근데 만나서 거래를 해야죠. 그냥 만나서 뭐 이렇게 맥주 마시러 간다든가 그러면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 시장이죠. 여기에도 전력 시장이 존재하고요. 여기 공급하는 한전이 공급하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있으니까 전력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시장에서는 바로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값을 알아야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게 얼마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려면 가격이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니까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결정되죠.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몇 사람은 살 거고 몇 사람은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는 사람,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고 수요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또 수량도 결정이 되죠. 어떤 원리로 결정되느냐? 어떤 원리로 되느냐면, 시장에 가면 되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이 결정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공급자들은 공급의 법칙을 지키면서 시장에 들어가요. 공급의 법칙. 수요자는요, 수요의 법칙을 지키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이 결정이 됐죠. 이런 것이 시장 원리예요. 우리가 생산자 이론, 그 다음 소비자 이론, 이런 것을 다 배웠죠. 소비자들은 이 가격을 몰라서 그렇지, 가격만 결정이 되기만 하면 얼마큼 구한다라는 효용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죠. 공급자들은 그러면 어떠느냐? 공급자도 이윤의 극대화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가격만 주어지면 내가 얼마큼 생산해서 얼마큼 이익을 갖다 끄집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하는 방법을 갖다 알고 있죠. 그런 법칙이 공급의 법칙이고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에서는 좀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소비자하고 생산자,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하는 기술이 이게 아주 총동원해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요. 수요자들은 효용의 극대화를 노리려고 하고, 공급자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려고 하고요. 머리가 그냥 상당하게 돌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 그러니까 시장 이론은 좀 복잡한 게 뭐냐면, 그 생산자 이론을 다 끄집어 와야 돼요. 소비자 이론도 다 끄집어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가격과 수량을 결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소비 이론, 생산 이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동원이 다 되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라는 그쪽에 보면 참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영화로 얘기하면 거의 종반전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종반전으로 가면 영화가 상당히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뭐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뭐 가다가 확 반전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처음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끝 마무리쯤 한 3분의 1 남겨놓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면 영화를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은 거의 종반전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시장은 이거는 거의 그 종반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서 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공급자들은 공급의 법칙을, 수요는 수요의 법칙을, 효용을 극대화를 노리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아주 효용을 극대화시키면서 가격을 결정할까라는 그런 이론이니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때 앞에서부터 쭉 차분히 해왔으면 뭐 이해할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에 반전이 싹 전개되는 거 보면 그거 괜찮게 재미가 괜찮은데 하고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이죠. 이 시장은 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닥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근데 시장은 어떤 원리로 결정되냐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협상해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합니다. 공급자도 많고 수요자도 많죠. 이런 공급자와 수요자가 많을 때는 그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죠.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원리로 가격이 결정되냐면 이렇게 특징이 뭐냐, 완전 경쟁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이게 많다 말이에요. 많다는 측면에서 이게 많을 다짜거든요. 많다. 그러니까 수요자도 많고 공급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서로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수요 공급에 올려서 가격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수량도 결정돼요. 그래서 공급량이 결정되고 수요량이 결정되는 그런 원리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됩니다라는 원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원리예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많으면 뭐 이걸로서 수업이 다 끝나죠. 근데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은 완전 경쟁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시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요자는 많은데 이런 시장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 그래요. 독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원리가 굉장히 틀리죠. 그런 시장은 의외로 많아요. 전기 공급하는 데가 한전에서 공급하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KTX 탄다 이렇게 하면 철도 타는 거잖아요. 그죠? 철도를 공급하는 데는 철도공사, 코레일, 거기서 공급을 하지요. 그죠? 공급하는 데는 한 군데예요. 그러면 타는 사람은요, 수백만 명이 타죠. 그죠?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철도 요금은 얼마로 결정할까라는 거, 누가 어떻게 얼마를 결정할까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원리가 여기서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독점 시장에서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공급자가. 그건 협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자가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얼마 하고 가격을 결정하죠. 그냥 가격을 공급자가 지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하면은 5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은요. 이 사람 마음대로, 공급자 마음대로. 이 사람이 10만 원 해도 10만 원 하면 10만 원은 내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 독점 시장 여기서는 말이죠. 그럼 기업에서는 이 요금을 많이 받으면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만 원 받아도 돼요? 돼요. 그럼 10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되지요.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격을요.
그 마음대로 결정을 하죠. 가격만 이 사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 양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수요는 그냥 따라가만 할 뿐이에요. 수요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수량을 누가 결정하면 공급하면 공급하는 양만큼만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TX를 1시간에 한 대씩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한 대, 그럼 그 사람 공급을 1시간에 한 대씩 결정하죠. 그럼 한 대에다 결정하면 여기 한 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철계를 갖다 20개를 달고 다닌다고 하죠. 이거 20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양에 요만 칸에 예를 들어서 50명 탄다고 가정한다 하면 그럼 1000명 탄다는 거잖아요. 1000명분을 갖다 공급을 하는 거죠. 한 시간에 1000명씩이요. 그죠? 그러면 공급을 이렇게 딱 하면 수요자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딱 요만큼만 공급을 하면 수요량은 여기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1000명밖에 못 타는데 2000명 타겠습니다. 안 태워줘요. 수요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매일 정각에 다녀요. 예를 들어서 1시, 2시에 한 대씩 다녀요. 근데 수요자가 1시 10분에 왔어요. 10분에 와가지고 기차 수요하려고 왔는데요. 수요 좀 공급 좀 해주세요. 수요하게. 그러면 1시 10분에 가서 기차 태워달라면 태워주냐고요. 안 태워주지요. 그죠? 안 태워주고 기다려. 언제까지요? 2시에 공급할 때니까 공급할 때까지 기다려. 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수용을 못 한다고요. 그럼 2시에 가면 공급하면 그제서야 수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누가 결정하냐면 이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히 그 수량을 공급자가 지가 딱 정하면 수요는 따라오기만 하고 가격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갖다가 그러면 막 마음대로 말 그대로 진짜 뭐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5만 원인데 이렇게 뭐 날씨가 흐리면 뭐 이렇게 뭐 10만 원 받고 말이죠. 눈 오고 비 오고 눈 오고 막 바람 불고 하면 뭐 100만 원 받고 이렇게 지 멋대로 막 해도 되는 거냐? 물론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마음대로 버리냐면 그냥 날씨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진 않는다고요. 이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이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독점 시장에 대한 그 근본 그 기업들은 목적이 뭐냐면 이윤 극대화의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윤을 좀 많이 내려고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격 곱하기 수량,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인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이렇게 높게 받잖아요. 이렇게 5만 원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5만 원 받으면 하루에 그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탄다고 하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큼 돼요? 그럼 5억 원이 될 거예요. 그죠? 5만 원씩 10,000명 타니까 5억 원이 되죠. 그죠? 가격을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 받으면 그럼 누가 타겠어요? KTX 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지 미쳤다고 100만 원 하면 그걸 타겠어요? 그죠? 안 탈 거예요. 탄 사람 몇 사람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한 두세 사람은 있겠죠.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관광객 같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타면 그냥 뭣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그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100달러? 아니, 1000달러라고. 그래요. 뭣도 모르고 타는 사람, 그런 사람 탈 거예요. 그죠? 아예 안 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양대병원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 돌아갈래! 아주 고향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 무작정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면 돈 요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알았어. 그냥 카드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끌고 가. 뭐 정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탈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돈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 코레일 딱 이렇게 탁 타면서 100만 원짜리 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비싼 거 타는 거죠. 그죠?
그러는데 난 돈밖에 가진 게 없다.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딱 철도를 타겠죠. 타면서 말이죠. 사진 좀 찍어. 그래가지고 딱 사진도 찍으면서 말이죠.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죠. 누가 딱 보면 말이죠. 야, 1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네. 이렇게 하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딱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 많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없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3명 탔다고 하죠. 그러면 100만 원씩 3명 타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그죠? 자, 300만 원이 좋겠어요? 5억 원이 좋겠어요? 5억 원이 좋죠. 이익이 많이 나죠. 아까 수작에서 가격이 이만큼 올리면 수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수량이 떨어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윤을 최대로 많이 남기려고 가격을 올리긴 올리는데 적정하게 올린다고.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올린다고요. 가격을 결정할 때. 그래서 코레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지. 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승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자기네가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죠. 근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게 아까 날씨나 뭐 이렇게 기분 탓에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이윤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가격 결정 원리가 틀리죠. 여기하고. 그래서 이 독점 시장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약간 비싸겠지요. 그죠? 경쟁 시장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이런 걸 독점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 다음 뭐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서비스도 엉망이고, 그 다음 사회 후생 손실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문제점도 손해도 많이 일으키고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나쁘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합니다. 독점 금지법 또는 독점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마 하고 확 막아버려요. 그렇게 막아버리게끔 만들어 놓죠. 왜? 안 좋으니까. 좋은 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독점 기업만 이렇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독점하는 행위도 못하게 해요. 독점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담합하는 거죠. 우리 서로 얼마씩 받기로 하자. 기왕이면 높은 가격을 갖다 이렇게 받기로 하자. 이렇게 딱 모아두면 하나같이 움직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독점 행위. 그거는 독점하는 거나 독점 행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을 쳐가지고 그런 거 걸리기만 하면 벌금을 굉장히 많이 매게 해요. 왜?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